안녕하세요. 저희는 신경언어장애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생 김솔, 문소원, 조예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은 2025년 Perspectives of the Asia Special Interest Groups에 게재된 구조 점화를 통한 암묵적 학습 기반의 실어증 통사 치료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문장 산출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점화라는 암묵적 기제를 활용한 STAR 중재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어증 환자는 언어의 문법 규칙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실문법증을 흔히 보입니다. 관사나 조동사 같은 기능어를 생략하거나 대치하고 특히 수동문과 같은 비정형 어순이나 비가역 문장, 논한 구조가 복잡한 문장에서 산출과 이해에 모두 어려움을 보입니다. 실어증 환자의 통사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핑 치료나 기저 형태 치료 등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명시적인 규칙 학습과 여러 단계의 지시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어증 환자의 언어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 기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제한적인 치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치료의 한계점을 고려해 실어증 환자의 인지 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암묵적 구조 점화 접근이 제안되었습니다. 암묵적 구조 점화는 문법 부호화 과정의 암묵적 경험 기반 학습을 활용하는 접근으로 특정 통사 구조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접한 개인이 이후 발화해서 동일한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합니다. 이전의 여러 연구들은 전 연령층 화자에게서 다양한 통사 구조의 산출 및 이해에 구조 점화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며 구조 점화 이론은 경험 기반의 암묵적 학습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문법 규칙에 대한 의식적인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된 실어증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통사 학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이화매는 암묵적 학습 기제를 체계적으로 적용한 통사치료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브로카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역역 문장에 대해 중재를 실시했습니다. 중재 결과 훈련된 문장뿐만 아니라 미훈련된 역역 문장에서도 산출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1개월 후까지 치료 효과가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실시한 담화 산출 과제에서 올바른 논한 구조를 갖춘 동사와 문장 산출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맨의 연구는 대상자가 한 명이었고 추적 관찰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았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맨의 연구를 확장하여 브로카 실어증 2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의 SDAR 효과를 반복 검증하고 추적 관찰 기간을 2개월 후까지로 설정하여 치료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훈련되지 않은 문장으로의 일반화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개별 수준에 맞춘 개인 맞춤형 중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정상 시력 및 청력을 가진 중등도 브로카 실어증 성인 여성 2명으로 2명의 대상자 모두 좌측 허혈성 뇌졸중으로 인해 실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대상자들은 뇌졸중 이전에 언어 및 신경학적 병력은 없었으며 연구 기간 내 다른 언어 치료는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A1은 단일 단어 위주의 전보식 발화가 특징이었으며 논한 구조 산출 검사에서 31%의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타동문 33%, 역역문 8%로 자동문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A2 역시 중등도 브로카 실어증이었지만 A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AQ 점수가 높았고 논한 구조 산출 검사에서도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자동문과 타동문에 비해 역역문에서 42%의 정확도를 보이며 역역문에서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연구는 기초선 평가, 15회기의 STAR 치료, 그리고 치료 종료 후 1일, 1개월, 2개월 시점의 사후 평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초선 평가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2회 실시되었습니다.
주요 지표로는 훈련 및 미훈련 문장의 습득과 일반화, 효과 유지를 평가하였고, 2차 지표로 표준화 검사인 NAVS와 담화 산출 과제에서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치료는 주 2회씩 줌을 이용한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자별 손상 수준에 맞춰 치료 목표를 차별화하였는데, 결함이 더 심한 A1에게는 비교적 단순한 타동사 문장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행력을 보였던 A2에게는 더 복잡한 구조인 역역 문장을 배정하여 개인 맞춤형 중재를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및 미훈련 일일 탐침 과제에서 2회 연속 90% 정확도를 달성하는 것을 조기 동결 기준으로 하였으나, 2명의 대상자 모두 이에 충족하지 못해 치료 후 15회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치료는 친숙화 과제, 일일 탐침 과제, 구조 점화 훈련 과제 수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친숙화 과제를 통해 목표 어휘를 음독하며 어휘 읽기 어려움이 통사 산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일일 탐침 과제에서는 도움 없이 그림만 보고 문장을 산출하여 전이 효과를 매 세션 측정하였습니다. 치료의 핵심인 구조점화 훈련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상자는 2개의 점화 문장과 2개의 필러 문장을 소리내어 읽은 뒤 목표 그림을 보고 문장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때 점화 문장은 목표 그림과 어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점화 자극과 목표 그림 사이 시간적 간격 제공을 위해 필러 문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문장 인식 탐침을 제시하여 대상자에게 해당 문장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장 인식 탐침은 대상자가 과제의 주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함된 단계로, 인식 항목의 절반은 필러 문장, 나머지 절반은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자동사 문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A1의 문장 산출 정확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동문을 훈련한 A1의 그래프를 보시면 기초선에서 매우 낮았던 정확도가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훈련된 문장뿐만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타동문에서도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는 2개월 추적 평가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타동문의 중재가 복잡한 역역문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역문을 훈련한 A2의 문장 산출 결과입니다. A2의 경우 문장 산출 시 정확한 논항 순서를 유지하였으나, 종종 전치사 목적어 역역 구조에 필요한 전치사 2를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오른쪽의 완화 채점 그래프는 전치사 2 산출 여부 관계없이 논항의 순서가 올바르게 배치된 경우를 정답으로 처리한 결과입니다. 왼쪽에 지시된 엄격 채점 그래프를 보면 A2의 문장 산출 정확도는 일부 변동이 있지만, 기초선 0%에서 점화 세션 전반에 걸쳐 최대 50%의 정확도를 산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료 1일 후 사후평가에서 훈련 문장에 대해서는 60%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였고, 미훈련된 문장은 50%의 정확도로 경계선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습니다. 1개월, 2개월 후 사후평가에서 훈련 및 미훈련 문장은 기초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유의미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훈련하지 않은 타동사 문장에서 85에서 95%의 정확도를 보이며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치료 종료 후 2개월까지도 효과를 유지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이 A2 발화 특성을 고려해 완화 채점을 적용하였을 때 훈련 및 미훈련 역역 문장은 치료 종료 후 2개월까지 모두 90%의 정확도를 보이며 치료 효과를 유지하였습니다. 표준화 검사인 NAVS의 동사 이름 대기와 논항구조 산출 검사 결과에서도 두 참여자 모두 치료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참여자는 동사 이름 대기 점수에서 일정 수준의 개선을 보였고, 특히 논항구조 산출 검사 총점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습니다.
A1은 기초선에서 31%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치료 후 평균 56%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2개월 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1은 점화 문장 유형이었던 타동사 문장에서 자동사 및 역역 문장에 비해 큰 향상을 보였습니다. A2는 기초선에서 63%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치료 후 84에서 91%의 정확도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행을 유지하였습니다. 역역 문장에서 기초선 대비 약 33%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타동사 문장에서도 67%에서 100%로 향상되어 33%의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다마 산출 과제에서 두 참여자 모두 구조화가 덜 된 과제 조건에서는 구어 산출이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며 수행의 변동성이 관찰되었습니다. A1은 명사 대비 동사 산출 비율의 감소를 통해 동사 사용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최소한의 문장 주어와 어휘 동사를 포함한 발화의 비율은 8%에서 21%로 향상되었습니다. A2는 총 산출 단어 수가 150단어 미만으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나 문장형 발화의 비율이 기초샘 38%에서 사후평가 51%로 증가하였으며 CIU 비율 또한 기초선 67%에서 사후 86에서 94%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참여자 모두에서 발화의 총량이나 평균 발화 길이와 같은 지표에서는 일관된 개선이 관찰되지 않아 담화 수준으로의 일반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논의 및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STAR 치료가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통사 처리 및 문장 산출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개발 참여자의 중증도 수준에 맞추어 선정한 목표 문장 유형을 통해 2명의 브로카 실어증 환자 모두에서 문장 산출 수행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기존의 실어증 대상 구조적 점화 연구에서 보고된 것보다 장기적인 치료 효과의 유지가 관찰되었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환경에서 제공된 SDAR의 치료의 효능과 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통사 구조를 치료 목표로 설정하였을 때 단순 구조에 비해 일반화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치료 효과는 치료 종료 후 2개월 추적 평가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ASPT 실시 과정에서 두 참여자 모두 기초선에 비해 사후평가에서 관사, 조동사, 동사 굴절 표지를 보다 빈번하고 완전하게 사용하여 형태 통사적 측면에서도 질적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동사 이름대기 및 문장 산출 과제에서 나타난 이런 일반화 현상은 구조적 점화 훈련이 단순한 반복 효과가 아니라 실어증 환자의 문장 산출 시스템을 누적적으로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면 치료와 유사한 치료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STAR 치료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였습니다. SDAR에 적용된 암묵적 점화 프로토콜은 세션 중 임상가의 지속적인 개입이나 문법 규칙에 대한 명시적 설명, 자극의 직접적인 조작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특성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치료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연구가 소수의 대상자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다마 수준의 일반화가 부족했다는 점을 한계점을 언급하며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해 다양한 문장 구조, 세션 수 확대, 장기적 추적 평가를 통해 STAR 효과와 일반화 범위를 보다 폭넓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